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묶음을 보니까요. 깨달음, 수행 이런 단어들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처음엔 이거 좀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닌가?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내용을 쭉 보니까 시작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한 분의 질문,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 이야기가 출발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일상으로 확 끌어당긴다는 점이요. 아, 보통 깨달음하면 뭔가 신비롭고 대단한 경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뭐 돌을 텄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아,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아는 것. 그냥 그걸 아는 것 자체요. 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문제의 화살을 밖이 아니라 나한테 돌리는 그 생각의 전환,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바로 그겁니다. 수행도 똑같아요. 수행도요. 네, 뭐 깊은 산속 절에서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잘못된 습관이나 고집, 이 강연의 표현을 빌리면 모순을 바로잡아가는 그 전체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든 그 모든 게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와, 듣기만 해도 관점이 확 바뀌는데요? 그럼 이 강연의 지혜를 빌려서 그냥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연 첫 부분부터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허리가 아프다는 질문자한테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네. 고집도 많이 꺾였고 남의 말을 잘 듣는 만큼 몸이 좋아졌다. 아니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허리 아픈 거랑 남의 말 듣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물리적인 원인부터 찾잖아요. 뭐 자세가 안 좋다, 운동이 부족하다. 네네, 병원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강연은 그 뿌리를 파고들어서 육체적 고통이든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근본 원인이 내 안의 고집, 아집, 즉 모순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남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그 뻣뻣한 태도. 네, 그게 몸의 뻣뻣함으로 또 관계의 경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신상관이네요. 마음의 유연성이 몸의 유연성이랑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라는 게 사실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잘 모르죠. 네. 대부분 나는 합리적인데 세상이 이상해. 아니면 저 사람이 유독 까다로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 안의 모순을 좀 객관적으로 볼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자료에서 아주 현실적인 바로미터를 제시해요. 뭔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유독 나를 피하는 것 같다거나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막 속닥이는 것 같고 아니면 나랑 대화할 때 어딘가 모르게 벽을 치는 느낌이 든다. 아, 그게 바로 내 말이나 행동에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저랑 안 맞거나 성격이 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강연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남을 탓하는 동안에는 내 삶은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반면에 혹시 내게 고쳐야 할 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비로소 변화의 주도권에 내가 쥐게 된다는 거죠. 아, 관점의 차이군요. 남 탓인 나를 피해자로 만들지만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건 나를 변화의 주체로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나를 성장시킬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의 모순,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내 주장만 내세웠구나 하는 점을 발견했다고 쳐요. 강연에서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30%는 좋아진다고 하던데 이 30%라는 숫자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더 와닿죠. 이건 뭐랄까? 결심의 힘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심의 힘이요? 네. 아,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에너지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아, 네네. 그게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상황이 한 30% 정도 개선된다는 의미예요. 아,
노력 단계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딱 30%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나 노력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안 바꾸는 경우에 빠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매일 생각만 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요. 정확히 그 점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30%의 변화에 안주해서 실천,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거기서 발전이 멈춘다는 거예요. 다시 정체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처군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나머지 70%가 채워지면서 100%의 변화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70%의 실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말을 잘 끊는 습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말을 끊지 말아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30%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랑 대화할 때 입이 막 근질거려도 꾹 참고 끝까지 듣는 행동을 한 번, 두 번 해내는 것. 아, 그 실제 행동. 그게 바로 70%의 실천이죠. 이 70% 단계에 도달하면 아주 중요한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정 능력입니다. 자정 능력이요? 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회생하고 균형을 잡는 힘이죠. 자신의 본성이 하고혹된다고도 표현하는데요. 마치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아, 한번 체득된 변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와. 단순히 습관 하나 고치는 걸 넘어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순들이 그냥 나 개인의 성격 문제만은 아니라는 설명이 뒤따르는데 여기서 저는 세계관이 확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모님, 심지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래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이 강연의 깊이를 더해주는 지점이죠. 우리가 만 21세가 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걸 흡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가진 모순,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님한테 영향을 준 조상들의 모순까지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유독 돈 문제에 예민했다면 그건 가난했던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한이 대물림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아니 그럼 결국 부모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하는 반발심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죠.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원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네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강연에서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부모님을 탓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그들이 처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운 거다. 그 과정에서 생긴 모순들은 그분들의 한계였을 뿐이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물려받은 모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제와 책임이라 우리 세대를 홍익인간 세대라고 표현하던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조상들의 한까지 풀어내야 할 어떤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네,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 불만이 생길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만 하는 건 하수라고 해요. 하수요. 네, 대신 부모님의 저런 행동 속에는 어떤 아픔과 결핍이 있었을까? 그걸 통해 내가 풀어야 할 우리 집안의 과제는 무엇일까? 하고 명분을 찾는 것. 아, 명분을 찾아라. 네, 그게 진정한 효도이자 더 큰 차원의 깨달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할 명분을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곧 조상의 한을 푸는 일이고 내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네요. 개인의 심리 문제를 세대적인 과업으로 승화시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을 꼽으라면 뭘까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바로 남 탓하지 말아입니다. 아, 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는 우리 습관을 딱 멈추고 오직 내 안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 이게 모든 수행의 기초이자 사실상 전부라고까지 말해요. 강연에서 든 예시가 딱 떠오르네요.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보통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답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 설명이 부족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수준, 즉 근기에 맞게 말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당장은 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이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자의 표현대로 멋지게 늙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품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이죠. 내가 깨끗해야 상대를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겠나요? 네, 내 안에 원망이나 편견 같은 모순의 필터가 잔뜩 끼어 있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해서 본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을 계속 그 상처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처럼요. 아, 그쵸. 그래서 수행이란 남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내만 다스리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내 안의 필터를 닦아내는 작업인 거죠. 내가 맑아지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네, 결국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내 안에 있고 남 탓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좀 막막해요. 그렇죠? 고쳐야 할 내 모순을 적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강연이 정말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는 목표를 세우면 가장 크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야 할 습관 목록을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었다면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문제인 1번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와, 정말 의외의 접근법이에요. 보통 가장 큰 바위부터 넣어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쉽고 만만한 10번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10번부터요?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1번 문제, 예를 들어 오랜 폭식 습관 고치기 같은 것에 처음부터 매달리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아, 그렇죠. 하지만 가장 쉬운 10번 문제, 매일 아침 이불 개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취감이 생기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자신감이 붙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쉬운 것을 해결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익히고 성공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 동력으로 9번, 8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힘이 생긴다는 원리예요.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이끄는 눈덩이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맞아요. 어려운 것부터 붙잡고 평생 씨름하다 지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죠. 강연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남편이 밤새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게 불만이라면 네,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히 옆에 가서 여보, 그거 재밌어? 나도 좀 가르쳐줘 라고 말해보라는 거. 네, 그렇죠. 이게 바로 10번짜리 실천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걱정이라면 그만 좀 해 하고 뺏을 게 아니라 요즘 뭐가 그렇게 재밌어? 엄마도 좀 알려줘봐 하면서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대신에 상대가 가장 좋아하고 몰두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동참하려는 그 작은 태도의 변화. 네, 그 사소한 실천 하나가 굳게 엉킨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나의 모순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그 단계별 로드맵을 그려본 것 같습니다. 네, 깨달음이나 수행이 결코 저 멀리에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도 가장 작고 쉬운 실천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남 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결국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연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내 안에 모순이 없으면 상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와 눈빛까지 전부 바르게 접할 수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편견 없는 맑은 상태로 누군가와 마주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보고 싶으신가요?